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개발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일명 KTSSM이라고 불리며 공식 명칭은 우레입니다. KTSSM은 연평도 포격전 이후 급격하게 제기되어 나온 번개 사업 중 하나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에서 개발이 진행되었으며 2023년 5월 품질 인증 사격 시험을 통과함에 따라서 당해년도에 양산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600mm 미사일을 포드당 한 발씩 최대 2발까지 장착 가능한 천무 플랫폼의 KTSSM2의 개발 및 양산도 최근에 성공한 상태입니다. KTSSM1은 열압력 탄두를 사용해 북한의 콘크리트 강화 지하갱도딘지에 들어가 있는 240mm 방사포와 170mm 자주포를 파괴할 수 있는 장사정포 킬러로 불리는 정밀유도 무기입니다. 사거리는 180km고 4발들이 경사용 발사대에서 발사되며 길이나 무게, 전력화 규모 등은 자세히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지난 2020년 11월 3,200억 원의 예산으로 2025년까지 약 200발 이상 획득하는 계획을 승인한 것을 근거로 그 규모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KTSSM은 정밀도가 대단히 높은 유도무기라는 것입니다. 원형 공산 오차가 5m 이내로 알려져 있고 국방과학연구소가 공개한 자료에는 해상바지선에 설치된 표적을 1m 안팎의 오차로 정확히 타격하는 KTSSM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를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공개된 KTSSM2는 KTSSM1의 짧은 사거리를 300km까지 늘린 사거리 연장형 버전으로 방위사업청이 당초 계획에서 4년을 앞당겨 체계 개발을 완료하고 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KTSSM2는 사거리가 긴 만큼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발사될 경우 함경북도, 자강도, 양강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습니다. 열압력 탄두를 사용해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고 고폭 탄두를 탑재한다면 탄약고나 지휘소, 비행장, 방공포대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KTSSM2는 현재 육군이 200여 대의 K239 천무를 대규모로 운영하고 있고 신규 발사대도 150대를 추가로 획득할 예정인 만큼 주요 군단 포병여단과 해병대에 한 개 대대 이상씩 배치를 계획하고 있어 그렇게 되면 한 개 대대에 18문의 천무를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약 12개 대대분, 즉 218문에서 367문 사이로 양산될 거로 보입니다. 한편 군에서 KTSSM3 개발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는 육군의 2023년 10월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알려진 것으로 한국형 삼축 체계 분야의 전력 증강 방안에 대한 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SSM3는 원래 KTSSM2 블록2라고 불리던 미사일로 직경 600mm, 사거리 800km로 2027년까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육군이 공개한 그래픽에 따르면 바퀴가 8개인 천무다연장 로켓 발사 차량을 활용하는 KTSSM2와는 달리 현무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형태를 지닌 바퀴 10개짜리 발사 차량에 발사관 2개를 탑재한 형태로서 유도 기능 등의 성능도 기존보다 향상될 예정이라고 하며 적의 지휘, 통신시설, 활주로 등 주요 시설 파괴와 공격 원점 타격을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현무 미사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굳이 KTSSM1, 2, 3를 개발하는 이유는 뭘까요? 국방회의록에 따르면 KTSSM의 한 발당 가격이 8억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현무2가 대략 20억에서 40억 원 이상, 토마호크 미사일이 대략 10억에서 17억 원임을 감안하면 확실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해당 탄도탄의 용도를 생각해보면 현무2와는 달리 최대한 싸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KTSSM은 현무2와는 탄도탄이라는 점만 같을 뿐 임무와 개발 방향이 완전히 다른 미사일이기 때문입니다. 합참 소속 미사일사령부에서 미국제 에이테킴스 통제권을 가져가면서 현재 군단급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거리 100에서 200km급 전술 타격 체계가 없어서 전술 탄도미사일이라는 이름에 맞게 천무 차체에 2발을 탑재할 경우 육군 군단급에서 운용할 것이고 이는 해군에서 독자적인 250km급 전술 타격 체계인 해룡 전술함대지 유도탄을 개발한 것과 비슷한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무2 미사일은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의 지휘 아래 적 지휘 통제 시설 및 미사일 이지와 같은 포가치 표적을 노려야 하는 미사일이며 동시에 한국군의 최고 중요자산 중 하나이기에 심지어 개발 양산, 개량 사업이 모두 성능 개량 사업이라는 단일 항목으로 위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착된 GPS 칩도 보안을 위해서 군용 GPS를 장착하기보다는 보편적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상용 GPS를 장착했습니다. 만약 군용 GPS 칩을 장착하려고 한다면 미국의 해당 무기 체계의 전반적인 사항, 즉
세부 성능, 양산 수량, 배치 및 운용 상황, 보안 계획 등을 모두 제출하고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장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위키리크스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에 따라 개발하고 있는 모든 탄도 및 순항 미사일의 대략적인 성능, 배치 상황, 사격 시험 등 주요 사항을 미국 측에 전달해 왔으나 2021년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완전 철회된 후에도 미국의 군용 GPS 칩 장착을 위해서는 기존보다도 훨씬 자세하게 해당 무기 체계에 대한 정보를 미국에 제공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비닉 사업인 현무2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고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상용 GPS와 글로나스의 복합 수신 칩을 장착하였고 동시에 고성능 관성항법 장치인 INS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필연적으로 가격이 상승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한국군 내에서 현무2가 차지하는 위치를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추진제를 비롯한 각종 구성품들도 양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능 위주로 확보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KTSSM은 군단장의 통제 아래 대화력전에 동원되어 적 갱도에 숨은 장사정포를 진지채 무너뜨려 제거하고 군단 작전 범위 내의 적 중심을 타격하는 미사일로 군단 포병에서 운용하는 MLRS, 천무 등과 함께 운용될 무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현무2와는 임무가 완전히 다르니 북한의 수많은 갱도 진지를 상대로 쓰기 위해 KTSSM은 가능한 싸게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KTSSM은 현무2와 같은 전략적 가치는 전혀 없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외부의 관련 사항이 어느 정도 노출되어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KTSSM은 개발 및 양산, 예산과 일정 등이 모두 노출되어 있으며 미국의 허락을 받아 군용 GPS 칩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다 재밍에 강력한 군용 GPS를 탑재한 이상 관성항법 장치와 같은 다른 유도 장치들은 가능하면 저렴한 것들이 탑재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런 시기여도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충전된 추진제 또한 열 경화성 소재보다 경제성이 뛰어난 열 가소성 소재를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현무2와 달리 KTSSM은 자신의 임무에 맞는 정도의 적절한 성능에 가능한 저렴한 가격을 추구한 탄도탄인 것입니다. 모쪼록 KTSSM이 블록 1부터 3까지 대한민국 육군 전력의 한 축으로 하루빨리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